에이젠슈타인이 카우프만의 팸플릿, 일본 영화, 1929의 후기로 남긴 글, 영화의 원리와 표의 문자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해 드릴 글은 2013년 문학과지성사에서 이윤영이 옮긴 것입니다. 한 장, 영화의 원리와 표의 문자, 1929.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소책자를 썼다는 것은 신기하고 기묘한 고개다. 예를 들면 영화 기법이 없는 영화란 없다. 그런데도 지금 이 글 앞에 배치된 소책자의 저자는 영화 기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일본의 영화에 대해 영화만 빼고는 그 문화 어디에서나 수없이 많은 영화적 특징을 찾을 수 있는 나라의 영화에 대해 책을 썼던 것이다. 이 글은 일본 영화에는 없는 일본 문화의 영화적 특징들에 대한 것이고, 이 특징들이 일본 영화와 별개인 것처럼 이 글 자체는 앞선 소책자와 별개의 것이다. 수많은 영화 제작사, 이런저런 자본의 이동, 너무도 많은 스타, 이러저런 드라마 같은 것이 영화라면 영화 기법은 우선 주요하게는 몽타주다. 일본 영화는 영화 제작사, 배우, 이야기를 잘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일본 영화는 몽타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타주의 원리를 일본 재현 문화의 근본적 요소로 규정할 수 있다. 먼저 문자가 그러한데, 일본의 문자는 주요하게는 재현적인 것이다. 상형 문자를 보자. 지금부터 2650년 전의 창일이라는 한 손재주 좋은 중국인이 묘사한 사물의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점차 형태를 갖추어 539개의 글자로 최초의 상형 문자 대표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대나무 조각 위에 철필로 새긴 사물의 초상은 모든 점에서 본래의 대상과 유사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기원전 3세기 말경에 붓이 발명되었다. 기원 후 1세기에는 종이가, 마지막으로 220년에 먹이 발명되었다. 이것은 완벽한 전복이었고 제도상의 혁명이었다. 역사의 진행을 따라 최소한 14번의 서로 다른 표기법을 거친 후에 상형 문자는 현재의 형태로 정착되었다. 그 형태는 생산수단, 붓과 먹에 의해 결정되었다. 14번의 개혁은 각기 고유한 특징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격렬하게 날뛰고 있는 말의 형상을 담은 상형 문자 마의 경우, 이미 고대 중국의 청동상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 창일의 서법에서도 뒷다리와 궁둥이를 애처롭게 늘어뜨리고 있는 사랑스러운 말의 특징을 거의 식별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다른 607개의 상형 문자, 현존하는 한자 최초의 범주와 함께 이 사랑스러운 말의 신의 평화 속에 남겨두자. 한자의 두 번째 범주인 회의 문자, 즉 결합된 문자가 정말로 흥미롭다. 요점은 가장 단순한 계열의 두 상형 문자의 결합, 아마도 조합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 두 문자의 총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이 문자의 산물로, 즉 또 다른 차원 혹은 또 다른 단계의 가치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 각각의 상형 문자는 따로 떼놓고 보면 하나의 사물, 하나의 사실에 대응되지만 이 두 문자의 조합은 개념에 대응된다. 별개의 상형 문자들이 융합된 것이 표의 문자다. 묘사할 수 있는 두 문자의 조합을 통해 그래픽으로는 묘사할 수 없는 두 문자의 조합을 통해 그래픽으로는 묘사할 수 없는 어떤 것의 재현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보자. 물의 그림과 눈의 그림을 결합하면 울다를 뜻한다. 문이 그림 속에 귀의 그림을 넣으면 듣다를 뜻한다. 이것이 바로 몽타주다. 그렇다. 정확하게 우리가 영화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다시 말해서 묘사적이며 의미상으로 단일하고 내용상으로 중립적인 샷들을 조합해서 지적인 내용과 계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영화적 제시도 피할 수 없는 수단과 방법이다. 지적 영화의 출발점은 응집되고 정화된 형태 속에 있다. 영화는 추상적 개념을 시각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최대한 간결한 표현을 추구한다. 하이카이와 이보다 앞서 나온 단가가 그것이다. 이 하이쿠와 단가는 상형 문자를 구문으로 옮겨 쓴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이들 시가 가진 품격의 절반 정도는 서예에 의해 평가된다. 이들 시가 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표의 문자의 구조적 전적으로 유사하다.
표의문자가 추상적 개념을 간결하게 각인시키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처럼 동일한 방법이 문학적 표현에 적용되면 이와 똑같이 날카로운 심상에 대한 간결한 표현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방법이 상징의 조합과 충돌에 엄밀하게 적용되면 추상적 개념에 대한 중립적인 정의가 만들어진다. 동일한 방법이 이미 구어적 조합을 형성하고 있는 일군의 어휘군으로 확장되면 탁월한 심상적 효과가 만들어진다. 개념은 벌거벗은 공식이다. 이를 장식하면 이 공식이 이미지로 변형되어 완결된 형태가 만들어진다. 거꾸로 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는 정확하게 원시적 사유 과정인 이미지적 사유와 같다. 이 이미지적 사유가 명확한 단계로 옮겨지면 개념적 사유로 변형된다. 예를 들어보자. 하이쿠는 집약된 인상주의적 스케치다.